자, 여러분, 중간고사들 보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오늘은 이제 10강 시작, 우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시험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들으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들 좀 적어 달라고 했는데, 뭐, 긍정적인 말도 있고, 그 안에서 또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시험 문제 분량이 너무 많았다. 근데 어떤 분은 한 페이지도 안 쓴 분도 계시고, 무려 7페이지를 쓰신 분들도 계세요. 분량은 본인이, 시험 문제 분량은 본인이 조절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문제 분량이 많았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말이 너무 빠르다. 제가 말이 좀 빨라요, 사실. 말이 좀 빨라서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소리가 작다 하는데 제가 녹화하고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가 작지는 않은데, 그리고 제 발음이 정확하게 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이제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소리가 좀 작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릴게요. 이거 드리면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강의 듣고 체크하는 곳들이 있죠. 밴드에 댓글은 안 다셔도 돼요. 밴드에 댓글은 안 다셔도 되고요. 밴드 출석부에 체크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G반, H반, I반 세 반이 있는데, 자기 반에서 댓글만 남기시면 돼요. 카톡방에서. 그거 두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말씀이 있어서 체크하는 곳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세 군데 하시는 거 아니고요. 출석 체크는 그냥 출석부 들어가셔서 체크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 체크하시고 하나는 밴드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이제 강의 몇 주차 강의 수강했습니다 라고 그거까지만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보느라 또 고생 많으셨고, 오늘부터는 이제 후반부 강의 들어갈 텐데요. 이제 우리가 5강이 남았어요. 오늘 10주차, 11, 12, 13, 14주차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15주차는 이제 기말고사로 이제 마무리 될 텐데요. 전 강의가 다 온라인 강의로 된다는 건 공지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또 일이 좀 있었어서.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앞에 내용이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 내용이 굉장히 사실 내용이 많고, 오늘부터는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재밌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우정에 관한 문제, 우정에 관한 내용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친구 간의 대인관계, 우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우정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정. 지금 이제 대학 새내기 분들이 많으시니까, 새내기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갓 20살 되신 분들, 또 이제 만학도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이대별로 다 우정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우정을 가지고 계시나요? 친구 관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혹시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만났고, 내가 또 고쳐나갈 점은 무엇이고, 내가 또 그 친구를 또 잘 사귀기 위해서는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20대 때도 중요하지만 제 나이 때에도 우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친구에게 있어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고, 대화들을 나눌 수 있고, 그런 나의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러면 우정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관계가 정말 우리가 딱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바람직한 우정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뭐 생텍쥐베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둘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마주보고 있으면 질려요.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우정도 마찬가지죠.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해주면서, 서로에게 그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주면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우정, 그런 우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정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우정의 기능과 유형, 그리고 우정의 발달과 해체, 그리고 우정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상식 퀴즈.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 안 하고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정은 가깝게 오래 두고 정답게 사귀어온 법과 함께 나누는 정다운 애정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부터 7번까지 내용이 쭉 있으니까 여기 그 OX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 끝난 다음에 한번 시간 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정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정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나왔네요. 지금 이 전에 나왔던 내용이 어때요? 가깝게 오래 두고 정답게 사귀어온 벗과 함께 나누는 정다운 애정이다. 예, 그게 우정이다. 예,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때요? 이렇게 가깝게 사귀어오고 정답게 사귀어온 법과 함께 그 애정을 잘 나누고 나누면서 살고 계신가요? 우정은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는 우정을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우정을 상호 의존하는 개인적 수준의 관계로 물질적 혹은 감정적 교환을 맺고 있는 관계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참, 우리 교재 148페이지의 우정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함께 있으면 즐거우면 좋겠죠.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개인적인 수준의 관계라면 어때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 즐겁겠죠. 서로 즐거운 관계가 돼야 되고, 물질적인 혹은 감정적으로 교환을 맺고 있어야죠.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부분이 있어야겠죠. 한쪽에만 막 기울어져서 물질적인 것들이 막 소요되고 하면 안 되겠죠.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을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 이렇게 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감정적으로 서로 교환하는 친구는 어떠한 일이 생길 때 내가 그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도와주고 이제 내 마음을 감정적으로 교환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나를 개방하는 것이 굉장히 앞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나를 개방하게 되죠. 그러면 나를 개방하게 되면 어때요? 나를 개방하게 되면 그 친구로부터 또 피드백을 듣게 되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또 알게 되고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서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제 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정이란 서로 어때요? 서로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기쁨.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요소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은 뭐예요? 서로에게 친구 관계라면 서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뻐하는 자, 로마서에 보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우정은 그런 것 같아요. 우정은 서로 기쁨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는 말이 있는데 어때요? 그러면 친구가 막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하는데 사촌이 딴 산 것처럼 배가 아프면 그거 우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친구가 슬픈 일을 당했는데 아우 고소해. 그건 우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서로 상호 간에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
예, 그것이 우정이겠죠. 수용은 뭐예요? 수용. 수용은 조건 없이 그 친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 이 친구라면, 아, 그거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겠죠. 이 친구가라면,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신뢰. 지금 말했죠. 신뢰, 서로 간에 신뢰가 일단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뢰가 바탕이 됐을 때 서로 수용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호 간에 조력할 수 있는 거. 서로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때요? 내가 도움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돼야 이제 우정으로서 상호 이제 호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 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상호간에 조력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 쉽게 믿고 삶을 공유하고 서로 간에 감정을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거. 내가 이 친구에 대한 확신, 내가 이 우정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 이해라는 거. 이해는 뭐예요? 서로의 가치관이나 그 생각에 대해서 서로 알고 그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그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발성은 우정에는 상호애적인 자발성이 있어야겠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솔직하게 서로에게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우정의 의미고요. 우정의 특징. 우정의 우리 보면 우리 교재에 보면 149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리 교재 149페이지에 보면 우정과 사랑의 차이라고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 중간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볼게요. 데이비드와 토드는 우정과 사랑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낭만적인 사랑에는 우정에 없는 열정과 보호라는 요소가 추가되어 있고 열정은 매혹적이다. 이런 감정은 그대가 처음이다. 성적 욕망을 느낀다. 라는 경험 등의 의미인 반면 보호는 그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조건 한편이라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 사랑은 우정에 비해 상대방을 훨씬 더 매혹적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존재라고 느끼는 정도가 더 강했다. 이게 사랑과 우정의 그 차이라고 간단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랑과 우정의 차이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우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정. 여러분 우정에는 어때야 돼요? 우정은 서로 종속적인 관계면 안 되겠죠. 그건 나쁜 우정이죠. 서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지나왔으니까 이제 학교 폭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주로 종속적인 친구 관계죠. 예. 서로 수직적인 친구 관계에 친구를 막 못 살게 군다거나 부려먹거나 이런 것들. 그치, 우정의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여야 된다는 거, 대등한 관계여야 된다는 거. 예, 우정은 대등한 관계에서 인간적인 관계를 느끼는 것이 이제 우정이라는 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가장 순수한 인간지향적인 인간관계다. 우정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순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리보다는 어때요? 실리나 목적보다는 어때요? 함께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호감, 친밀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이제 가장 순수한 인간관계를 순수한 인간지향적인 인간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우정은 대등한 위치에서 맺는 편안한 관계다. 우정은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서로 공유할 삶의 영역이 넓은 인간관계다. 어때요? 여러분 우정은 삶의 영역이 공유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굉장히 넓죠. 우리가 진짜 진정한 친구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내가 답답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를 찾아가면 어때요? 가슴이 뻥 뚫려. 너무 시원해. 그런 친구들이 하나 둘씩은 있죠. 그런 관계.
서로 공유한 간격이 넓고, 어때요? 그것들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폭이 넓은, 이런 관계가 우정의 특징이다. 그리고 의무나 구속력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의무력이나 구속력은 적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는 관계가 우정의 관계다라는 거. 해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쌓아나갈 것인가, 서로에 대한 상호작용, 이해관계, 가치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쌓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이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제 우정이다 라는 거. 구속력이 적은 관계라는 것까지. 우정에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 부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우정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기능이 같이 차지한다. 그러면 우정의 긍정적인 기능은 무엇일까? 우정의 긍정적인 기능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친구랑 있을 때 어때요? 막 얘기하고 싶죠. 내 속에 있는 거 얘기하시고 내 감정 이런 것들, 안 좋았던 것들, 또는 막 즐거웠던 것들 이런 것들 막 나누고 싶죠. 그래서 심리적인 지지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 우정의 기능에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친구들을 이제 지금쯤은 이제 지금 한두 명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긴 친구인데 만나고 나면 찝찝한 친구들이 있어요. 만나고 나면 찝찝한 친구들이 있고, 만나고 나면 뭔가 개운하지 않은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우정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그 친구들 부류 중에도 막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긍정적인 얘기들을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우리가 흔히 그 시쳇말로 하는 뒷담화 이런 거,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막 하고 헤어지면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네, 기분이 좀 찝찝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좋은 면, 서로 서로에게 발전적인 면, 이런 면들을 이렇게 나누고 오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죠.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지, 공감을 해주더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면으로 이제 치우치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면으로 치우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동반자적 기능이 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때요? 우리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우정이 많이 쌓인 친구들은. 그래서 서로 동반자적인 친밀한 그런 관계를 느낀다라는 거. 그리고 친밀감의 기능이 있다. 당연히 우정에는 긍정적으로 서로 친밀해지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기능이 있죠.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이 있다. 사회적 서로 간에 시간이나 자원을 필요로 할 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죠. 교우관계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서로가 필요할 때, 서로에게 자원이 필요할 때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면 어때요? 친구관계는 유지되고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정의 기능에서 또 부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부정적인 기능. 자, 부정적인 기능은 갈등이 부정적이지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친구관계를 하면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여러분들께 오해는 그때그때 잘 풀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뭔가 이제 이 친구가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친구에게 솔직한 내 감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저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응? 아이씨 뭐지? 그러면 이 친밀할수록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친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작은 오해나 왜곡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서로에게 있어서 바로바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친밀할수록 이제 갈등은 더 심각한, 우리가 친밀하지 않으면 그 친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말을 하건 간에 별로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친밀 관계가 굉장히 친밀 관계가 이렇게 심화도가 심화될수록 이제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경쟁이죠. 친밀할수록 경쟁을 하게 되면 경쟁의 고통은 더 클 수가 있죠. 우리가 서로 친밀한데 우리 이게 같은 과 친구야. 그런데 얘는 맨날 A뿔이야. 근데 난 맨날 D받아. 이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경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서로에 비해서. 근데 그런 경쟁심을 심하게 느낀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우정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친밀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배신감, 친밀할수록 어때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인간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우정이 크면 클수록 이 친구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정이 크면 클수록 내가 이 친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오래될수록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커지는 만큼 친밀할수록 이제 이렇게 배신감은 더 크게 느껴서 더 쉽게 크게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속적인 관계는 아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구속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만나지 않는 것보다 못할 만한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정의 강도가 세면 sel수록 갈등이나 경쟁이나 배신감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게 되고요. 관계의 지속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우정의 부정적인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정의 유형에는 강도에 따른 우정이 있고요. 형성 요인에 따른 우정이 있고요. 목적에 따른 우정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강도에 따른 우정은 뭘까? 강도에 따른 정서적 만족도에 대해서 비례한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권성만하고 라이스만이라는 친구가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나는 우정에 대해서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강도에 따른 우정, 형성 요인에 따른 우정, 목적에 따른 우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강도에 따른 우정, 첫 번째 우정은 경험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의 비율 및 강도인 정서적 만족도에 따라서 비례한다. 정서적 만족도에 따라서 여러분 비례하나요? 그쵸? 우리가 이 친구를 만나서 즐거워, 행복해, 너무 편안해. 그러면 친구의 정서적 만족도가 높아지면 우정은 더 유지되겠죠. 근데 친구 만나면 불편하고 뭔가 좀 불안해, 만나면 또 찝찝해, 이러면 그 우정은 좀 약화되겠죠. 그쵸? 정서적인 만족도에 따라서 이제 비례한다. 그리고 심리적, 물질적 투자 양에 따라서 비례한다. 어때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고 관심과 애정을 많이 보여주고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 밥도 사줄 수 있는 거고, 서로 한쪽이 기울면 또 서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생기면 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이제 상호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이제 우정에 대한 강도, 우정에 따른 강도에 따라서 심리적, 물질적인 투자한 양에 따라서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만남의 지속 시간이나 빈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여러분 어때요? 오랜 만남을 지속해온 것과 빈번한 만남을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빈번하게 만난 친구는 아무래도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만남의 지속 시간이나 빈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형성 요인에 따른 우정은 1차적인 우정과 2차적인 우정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1차적인 우정은 학연, 지연, 혈연에 기반을 둔 그런 우정을 이야기하고요. 2차적인 우정은 뭐예요? 2차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가치관이나 취미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성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우정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고요. 목적에 따른 우정은 이제 쾌락적인 우정이 있죠. 즐거움, 쾌락을 그 우정, 유흥이나 여가 관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만나는 우정의 목적이 있고요. 효용적인 우정이 있다. 효용적인 우정은 뭐예요? 서로 상호간에 실리적인 면을 추구할 수 있는 거, 서로 상호간에 작용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우정이 있고요. 인격적인 우정이 있다. 인격적인 우정은 뭐냐면 덕성에 의해서 맺어지는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존중과 수용, 신뢰와 성숙을 통해서 서로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을 주게 되는 것이 인격적인 우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우정의 해체와 발달에 대해서, 발달과 해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정의 형성과 발달은 어떤가? 휴스톤하고 이제 레빙거라는 사람이 우정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밀성 정도는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의존성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상호관계의 친밀성에 따라서 서로 간에 의존성이 생기게 되고, 그쵸? 친밀성에 따라서 의존하게 되죠.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의존하진 않잖아요. 친밀감이 생긴 다음에 의존을 하게 되죠. 의존성이 생기게 되고, 정도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눠서 면식 단계, 접촉 단계, 상호 의존 단계, 세 단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면식 단계는 뭐예요? 여러분, 면식 단계는 관심과 호기심, 관찰,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거, 서로 이제 얼굴만 보는 단계. 그 다음에 서로 가볍게 접촉하는 단계, 접촉 단계가 있죠. 접촉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 그리고 공정성과 호혜성 관계의 유지가, 그 호혜성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이게 접촉 단계라는 거. 서로 호혜성의 관계, 공정성과 호혜성, 교류의 공정성과 호혜성이 관계 유지에 요인이 된다라는 거. 접촉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상호 의존 단계에서는 뭐예요? 상대방이 과 나와의 상호 그 가치관은 어떻게 되는지, 서로 서로 가지고 있는 고민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호혜성의 원칙에 초월되는 단계가 이제 상호 의존적인 단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 여러분의 친구들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디킨스와 펄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이게 책에서 디킨스와 펄만은 이제 우리가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이르기까지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렇다라고 해서 7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첫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과 유사한 태도를 지닌 사람. 여러분 그렇죠. 나하고 유사한 태도를 가진 사람한테 사람은 호감을 갖게.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여러분 성격이 비슷하면 서로 통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첫인상, 그리고 호감 가는 사람, 이런 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로 선택하는 게 되는 거죠. 자신과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너무 멀리 있으면 사람은 이제 자주 봐야, 우리 그런 것도 있죠. 오래 보아야 이쁘다. 뭐 너도 그렇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그 시도 있죠. 그러니까 오래 보고 자주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기 위해서는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 친구를 선택하고 우정을 쌓아가기에 좋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왠지 만났을 때 동갑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동갑내기들과 쭉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왠지 동갑이라 그러면 끈끈한 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과 우정을 나누게 된다. 동성끼리, 여성끼리 이제 우정을 많이 나누게 되죠. 특히 성인이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성 친구가 있게 되면 약간 복잡 미묘한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일단은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과 이제 우리는 그렇죠. 여자들끼리 이제 만나서 커피숍에서 막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남자들도 남자들끼리 앉아서 뭔가 자신과의 미래나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좋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이제 우정을 나누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정의 필수 요건에는 보상성과 상호성, 규칙성이 있다. 그 보상성은 뭐예요? 보상성은 우정을 나누면서 상호간에 얻게 되는 긍정적이고 보상적인 효과, 상호간에 서로 긍정적인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보상적인 효과를 보상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상호성은 뭐예요? 상호성은 우정을 나누면서 어때요?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보상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나누는 거. 이것을 이제 상호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규칙성은 뭐예요? 규칙성, 우정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역할이나 행동을 보여주는 일관적인 면. 여러분, 사람은 만났을 때 예측 가능해야 돼요. 예측 가능하지 않고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막 한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서로 사귀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남녀관계든, 남녀관계, 사랑의 관계든, 우정의 관계든. 그래서 어느 정도 일관적인 행동을 있어야지 이제 우정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이 된다라고 해서 우정을 나누는 필수 요건의 보상성, 상호성, 규칙성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정의 약화와 해체에서 이제 우정의 위기를 맞이할 때는 언젠가, 우정의 위기를 맞이할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위기. 친구 관계에 여러분들은 위기를 맞이해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어때요? 우정의 위기를 맞이할 때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 간에 어때요? 서로 다른 친구에게 우월감을 갖고 위축시키려 하거나 경쟁 관계로 대할 때 이제 우리는 우정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서로 간에 기대하는 정도가 달라서 갈등이 생길 때, 서로 상호 간에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한쪽은 막 뭔가 좀 느긋하게 뭔가를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반면에 한쪽은 너무 급속도로 빨리 친해지려고 한다거나 이런 관계에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하는 기대의 관계가 좀 다를 때, 갈등이 생길 때 우정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요. 성격 유형이나 표현의 차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 또 이제 성격의 유형이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막 밖으로 표출하는 걸 좋아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고 좀 뭔가 좀 차분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 유형이 너무 다르면 서로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면 친구들끼리 보면 좀 비슷한 성격 유형들끼리 이제 만나거나 그래요. 그리고 표현의 차이도 막 좀 거칠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불편해. 그러면 이제 우정의 위기에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가치관의 차이로 이제 갈등이 생길 때, 가치관의 사이로 갈등이 생길 때가 참 힘들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우정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정의 해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5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우정의 해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러분이 이제 접촉과 관심의 감소, 우리가 친한 관계, 서로 이제 막 서로 친밀한 우정을 가지고 있다면 맨날 만나고 싶죠. 그리고 관심이 가게 되고 막 나누고 싶고. 근데 접촉과 관심이 감소되어 있다라는 건 우정이 점점 해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갈등 해결의 신비. 우리가 갈등이 생겼어. 뭔가 우리가 갈등이 생겼는데 갈등이 갈등이 있는 것이 갈등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나 가족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갈등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갈등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지 못해서 막 점점 더 대립이 더 심화되고 이랬을 때는
갈등이 심화되고 그 갈등 해결이 실패했을 때 우정의 급속도로 해체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친구에 대한 실망. 실망이라는 건 일단 신뢰관계가 이제 깨지는 경우겠죠. 친구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지고 뭔가 그 친구에 대해서 뭔가 크게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우정의 해체가 될 수 있다. 우정의 해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투자와 보상의 불균형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투자와 보상은. 그리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우정이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경우,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굉장히 점차 불만이 생기고 그 우정을 지속해 나가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해관계의 대리,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서로 경쟁관계가 되거나 서로 제한된 어떠한 자원을 놓고 우리가 막 경쟁하고 투쟁하고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이제 우정은 해체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우정의 해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우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정의 효과적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정을 효과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있을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뒤에 우리가 어떠한 그 사정이 생겨서 친구에게 신뢰감을 깨트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때 바로바로 나의 사정이나 나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친구에게 이해시키게 된다면 그 우정관계는 이제 유지될 수 있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신뢰관계가 깨져버리고 갈등에 대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서로의 자기 입장만 얘기하게 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친구 관계가 해체되게 되겠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때 우정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생활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사생활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따로따로 각자의 생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생활을 부부관계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그 친구의 그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고 한다면 서로 피곤한 관계가 되겠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이제 그 사생활에 대한 그 존중은 필요하고, 필요시에는 자발적으로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이제 우정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 개방을 하고 개인적인 조언을 구한다.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그걸 포장하려고 하고 뭔가 그걸 막 감추려고 하고 한다면 어때요? 자기 개방은 우리 조혜리의 창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자기 개방이 어느 정도 돼야 그 자기 개방을 한 것에 대해서 친구에게 피드백을 받고, 또 그것에 자기에 대해서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알아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라도 자기 개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방을 하고 개인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 우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감정이 솔직해야 된다는 것은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서로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감정에 서로 솔직하게 대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친구 관계의 우정을 잘 지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까지 이제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될 때 어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등이 유발될 때는 어때요? 즉시 그 감정을 솔직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으려면 그 친구와 나와의 서로 존중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똑같을 수는 없어요. 마음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정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정이 해체되진 않죠. 그런데 다른 생각을 서로에게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상호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그 과정이 있을 때 우정을
효과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쭉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또 말이 빨라졌을 것 같아요. 말이 좀 빨라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차근차근 다시 이제 복습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얘기했던 게, 소리가 작다라는 건 제가 지금 최대한 크게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많은 내용은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쭉 리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앞에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조금 의견 주는 분한테는 양해를 제가 구할게요. 앞에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한번 내용들을 다 쭉 리뷰, 앞에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정에 관한 내용 처음에 1교시에 살펴봤고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2교시에 우리 다음 내용, 다음 장이죠. 6장이죠. 6장 이성 간 대인 관계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160페이지에 보면 나의 우정 지수 에 대해서 우정 지수 검사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시면 요거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점검해 보시고 10분 후에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수고하셨고요. 10분 후에 뵐게요.